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돌아가는 나라여야지 어떻게 영적 주술 무속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한단 말입니까? 참 어처구니 없죠. 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우리 김태형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명태균의 꿈자리 해몽에 휘둘린 나라였습니다. 아, 이 실체가 드러났네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실 문제는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휘둘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명태균이 이 꿈자리 뭐 해몽 이런 걸 해준 사람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 안 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렇죠. 예, 문제가 안 되는데 김건희가 윤석열을 휘두르면서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 무속인이 그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아, 우리가 대선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예, 뭐 그 자체가 대선의 판도에 영향을 못 미쳤는데 네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실체가 하나씩 둘씩 다 드러나고 있는 중인 거죠. 예예. 김건희는 일단 미신에 취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미신에 취약한 사람들의 특성은 뭡니까? 일단 심신이 불안정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예, 가장 큰 원인은 불안이거든요. 네. 이 불안도 여러 가지 이유로 올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생존 불안 같은 거 겪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불안은 뭐 정상적인 불안이거든요. 근데 좀 문제가 있는 안 좋은 불안들인데 대표적인 게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예, 죄를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계속 불안하죠. 그 벌 받을까봐.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흔히 한국인들이 얘기하는 천벌에 대한 공포라든가. 네. 또는 뭐 자기가 나쁜 짓 한 그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어떤 안갚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은 발편히 못 벗고 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 그러네요. 일본 그 주술에 심취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김건희가. 근데 일본 예. 주술이 이제 한국 무속과는 달리 남의 불행 네. 이걸로 자기 죄를 씻는 이런 그런 특성이 있더만요 보니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핵심 일본의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뭐가 다르냐면 네. 한국 귀신은 자기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복을 합니다. 예. 근데 일본 귀신은 아무나 막 죽여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 파묘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무당이 그 귀신을 상대하다가 네. 일본 귀신인 걸 알고 손 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국 귀신이면 설득이 되는 거죠. 예. 원한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면 되는데 예. 아무나 막 공격하고 죽이지는 않으니까 일본 예. 귀신은 다르잖아요. 네네. 막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일본 귀신이다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한국 귀신하고 또 접촉하기보다는 일본 귀신을 더 선호한다면 한국 귀신들은 안 도와줘요. 그런 나쁜 짓을.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한테만 가서 이렇게 해주지 나쁜 짓 하는데 동참하고 이런 귀신들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일본 귀신은 그야말로 그걸 이용하면 그 파묘에서도 보여지지만 네. 다 죽여버려요. 건드리면.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김건희가 그런 데 심취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어렸을 때부터 김건희는 범죄 과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기도 나쁜 짓을 해왔고. 예. 거기에 또 하나는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네. 뭐 계속 그 위조와 부풀리기 이런 걸 통해서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아, 정말 그러네. 예, 뭐 외모도 위조했죠. 뭐 경력도 위조했죠. 논문도 위조했죠. 네, 경력도 위조했죠. 네. 네, 자기 힘으로 해낸 게 없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믿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온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 건데 네. 그런 게 없죠. 이런 사람 불안하죠. 매사에 불안해요. 네. 미래에 잘 안 될 것 같고. 네네. 그래서 아마 김건희가 이런 이제 심신 불안정으로 인해서 예. 네, 악몽도 많이 꿨을 겁니다.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한테 그 뭐 꿈 해설을 해달라고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는 그 얘기를 하자 명태균이가 자발적으로 꿈 해설을 해줬는데 그럴싸했던 거죠. 네. 그래서 명태균이가 어떻게 보면 이 뭐 사기꾼인데 두 가지를 겸비한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을 표방하는 사기꾼, 통계 자료 같은 걸 통해서. 그러네. 여론조사 데이터 갖고. 데이터 갖고 동시에 도살임을 자처하는 사기꾼. 근데 천공은 이쪽이 이제 특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도사 쪽으로. 예. 근데 명태균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 그렇지. 정무적 감각과 함께. 영적인. 우리 일반인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 논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영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뭐 꿈 얘기를 한다든가 하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의심하죠. 네네네. 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네. 어울리지 않잖아요, 두 가지가. 그렇죠. 모순이죠, 모순. 네. 근데 김건희한테는 오히려 이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이게 이 명태균보다도 그 급수가 높은 사람들도 더 많이 있을 텐데, 야, 참 여하간 그 뭐 명태균 수준에서 이렇게 놀아놨다는 거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가련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련해요. 맞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이렇게 뭐 하여간 꿈 해몽도 받고 뭐 부당한 그 여론조사 데이터도 받고. 아니 근데 이런 김건희한테 휘둘리는 윤석열은 또 뭡니까 이게? 아주 어제도 뭐 한동훈하고 만나가지고 한동훈이가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쌩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그렇죠. 우리 마누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나온 건데.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스스로 이제 완전히 그 골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윤석열은 마누라를 버리느니 죽겠다, 전쟁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한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가 뭐 이게 뭐 그런 쪽으로 도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지력은 없지만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는 순간 계엄령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포를 쏠 수도 있죠. 현무 같은 걸 북이라 날릴 수도 있고. 예. 뭐 거의 뭐 윤석열은 배수의 진을 치고 버티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 김건희를 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김건희가 윤석열을 버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윤석열이 김건희는 못 버린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관계에서 윤석열이 정 안 되면 아내를 버리고라도 상황을 타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관계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김건희가 완벽할 정도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김건희한테 버림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김건희는 윤석열 더 이상 영향가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언제든 버릴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걸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김건희가 어떤 경우에도 날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네. 조금만 수틀리면 김건희가 날 버릴 거라고 믿기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거죠. 네. 야, 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이 소장님이 하셨나? 그 미투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뭐 집에서 남편한테 얻어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게 바람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 김건희가 그런 드립으로 또 탈출구를 삼으려고 한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주가 조작하기 싫었는데 이제 남편이 강제로 시켰다. 뭐 다 배후에는 남편이 있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나저나 그렇게라도 하면 다 불 거 아니에요. 일단 죄는. 그렇죠. 그럼 뭐 이제 그 자백 다 받고 감옥 보내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어제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한동훈이 어제 그냥 바로 집에 가버렸고 오늘 아침에도 출근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언론에다가 흘리고 있는데 아니 이런 한동훈의 해법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한동훈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입을 덮어쓰고 떨고 있는지 몰라요. 떨고 있을 수도 있다. 어저께 사진 보니까 무섭던데요. 형렬이 뭐 그냥 한 대 쥐어 박을 듯이 글쎄요. 손을 앞으로 내밀고 막 째려보는데 뭐 한동훈 같이 간이 작은 사람이 당했으면 몸살 났을 수도 있어요. 야, 그것도 옆 앞에 자리에 지금 사진 보시고 계십니다만은 정진석이하고 한동훈을 나란히 앉혀놓고 쥐는 이 팔을 뻗어가지고 거의 검사가 이제 취조하는 분위기 같다는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뭐 이제 깡패들이 겁박할 때,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사실은 조선일보에서는 이거는 이런 테이블 자리 배치도 굉장히 이거는 한동훈에게 모멸적이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다 계획이 된 거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그래도 테이블이 좀 넓어서 한 대 직접 때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손이 안 닿아서. 예. 뭐 한동훈은 계속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한동훈이 만나겠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네네네. 독대해달라고. 네. 이제 국민들은 한동훈이 이번에는 결심을 단단히 해서 뭔가 윤석열한테 할 말을 다 하고 또 압박을 해서 양보를 얻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예. 혹시나. 예? 네. 근데 또 역시나로 끝났어요. 네.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거의 이제 이미지가 고착되게 돼 있습니다. 쟤는 안 된다, 저 걱정이죠. 윤석열 앞에 한번 가면 아주 뭐 쪽도 못 쓰는. 그렇죠. 예. 네, 그런 인간으로 지금 낙인 찍히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한동훈 이번에 뭐 얻은 게 없어요. 아니 그 한동훈이 얻은 게 없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그냥 계속 윤석열 위세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면은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좀 더 한동훈이 단독으로 자력으로 윤석열과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건 바깥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본인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또 깨졌으니까. 네. 그럼 이제 한동훈은 두 가지 길이 있죠. 예. 지금처럼 그냥 어영부영 지내다가 예. 윤석열한테 제거당하든가 아니면 그냥 죽기 살기로 윤석열과 싸우든가. 네. 근데 윤석열하고 혼자서 못 싸우잖아요. 그렇죠. 뭐 조중동이 업무 사격 해준다 해도 실제적인 힘은 안 된단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랑 회담 다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나도 이 대표가 그걸 알고 회담 제의를 했고 3시간 했죠. 만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급하잖아요. 지금 가서 또 위로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대표가 야 무서웠지 그러고 막 울 거예요. 예.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러면서 너 엄마 죽어 그러다가 나랑 손잡고 윤석열 탄핵하자.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하고 경쟁하자. 그렇죠. 근데 뭐 한동훈이가 그걸 저번에는 거절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점점 상황이 흘러가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자기가 죽을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아니 결국 이제 이재명 매직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신의 네. 비겁함 때문에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대표가 잘 이끌어서 그 사실 보수 쪽에서도 마땅한 차기 주자가 있어야 윤석열이를 내쫓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게 최고의 공익이고 최고의 국익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서둘러야 합니다. 자, 소장님, 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한반도 상황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 윤석열이 사실상 삐라도 날리고 확성기도 틀고 무인기까지 보냈는데도 전쟁이 안 터졌어요.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이 아마 미국이 개입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미국이 이번에 말리는 것 같습니다. 캠벨이 오고 뭐 인태 사령관이 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왔죠. 그래가지고 야, 너 하지 마라. 전쟁 도발. 지금 우리 그럴 여력이 없다 이 자식아. 지금 우리 태선이잖니 임마. 이렇게 그렇죠.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가능성은 없죠. 그냥 윤석열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린 거예요. 네. 사실 윤석열은 무인기 보냈을 때 쏴주길 바랬는데 안 쏴주니까.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번에 무인기까지 발견됐잖아요. 네. 국군이 날 보여줬던 무인기가 거의 똑같이 생긴 게. 네네. 발견됐습니다. 아니 이미 윤석열이가 작년에 무인기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보냈다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또 안 보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확인 못 해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증거가 있을까 봐 또 발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선은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는 쪽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10%포인트 격차가 났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정상적으로 이 상황이 흘러가면 트럼프 당선이 확 실시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가장 불안에 떠는 사람이 누굴까 지구촌에서 젤렌스키와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두 사람이에요. 뭐 이제 네타냐후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제일 절박하죠. 이 젤렌스키가 이번에 지금 거의 패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뭐 승리 대책이니 뭐니 이거를 보고 있다가 쪽당했습니다. 승리가 곧 임박했다. 뭐 이렇게. 뭐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나한테. 러시아 중심부를 뭐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고 나토군이 들어와서 뭘 하고 하니까 나토에서 뜰뜰한 거죠. 제가 미쳤구나 드디어. 그러더니 심지어 지금 윤석열
호구인 네. 글로벌 호구인 윤석열한테 지금 손수건을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나토에서는 찬밥 대우받고 무시당하니까 윤석열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죠. 야, 너도 지금 위험한데 나도 위험하다. 우리 다 죽는다. 트럼프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된다. 이게 둘이 짜고 친 게 전 파병설인 것 같거든요. 이 사실 증거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그 동영상 제시는 네. 우크라이나에서도 출처를 못 밝히고 있어요. 그래요? 네. 우크라이나 자체가 출처를 못 밝히면서 네. 어디서 짜집기 하는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그거를 뭐 받아서 뭐 기정사실에서 보도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CNN에서 뭐 설문지 나온 거 있죠. 군인들 대상으로 했다는. 예. 그것도 보면 설문지 안에 러시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 북에서는 안 쓰는 표현입니다. 루시아라고 합니다. 루시아라고 하죠. 예, 근데 러시아라고 써 있습니다. 러시아라고도 하고. 네, 근데 맞습니다. 러시아라고 돼 있습니까? 네. 그럼 이거 가짜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막 던지는 거예요. 고증이 너무 약하네. 약해.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이거를 갖다가 기정사실화하려면 예. 그 출처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한신대 국제문제 전문가인 이혜영 교수 같은 분은 네. 그 동영상이 그게 라오스하고 러시아하고 작년에 군사훈련을 같이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라오스 군대 훈련일 가능성이 높다. 네, 거기 나온 사람들이 키도 좀 작고 좀 검어요, 이제 얼굴이. 예. 동남아 쪽. 동양 사람이니까. 동양인데 동남아 쪽이요. 네, 예. 네, 작고 얼굴 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짜집기해서 네. 만든 영상 아니냐. 이런 상황 얘기인데 어쨌든 이 주장이 너무 근거가 박약하니까 네. 미국도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네요. 미국이 확인을 안 해줘요 지금. 네, 왜냐하면 사실 정보력으로 치면 미국이 더 앞서거든요. 그렇죠. 아마 미국이 확인해 줬을 거예요. 실제 그렇다면은. 그럼 미국이 먼저 떠들었죠. 예. 왜냐하면 미국한테 유리한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나토를 압박할 수가 있어요. 야, 북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까 네. 너희도 해라. 예.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토는 발 뺄라 그런 상황이라서 네네. 미국으로서는 분리할 수 없는데 예. 확인을 안 해줍니다. 예. 왜냐하면 증거가 너무 허접하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이런 얘기만 하죠. 사실이라면 우려스러운데 네. 확인 불가. 확인해 줄 수 없다. 예. 네. 자기들도 여기에서 너무 나섰다가 한국 정부에 얽혀들면 골치 아프죠 나중에. 네네. 야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했냐 이런 식으로. 야 어떻게 우리 김건희가 믿는 일본 귀신은 이렇게 좀 윤석열을 도와줄 생각이 없나? 왜들 이렇게 또 무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일본에 그 수상이 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안 나는데 새로 수상이 된 그 사람이 약간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 분리하면서. 그 미국의 개가 아니에요? 미국의 개인 척하면서 네. 일본이 독자화되려고 하는 그 예를 들면 네. 연락사무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북에다가. 그러면서 그 옛날에는 납치자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연락사무소 같은 것도 생각 안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바꿨습니다. 연락사무소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납치 문제도 거기서 얘기하자. 야, 통미봉남회의에서 통일봉남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토도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것을 미국을 좀 배제하고 일본이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힘이 좀 빠지니까 네.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도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네. 우리가 맨날 미국 쫄만 할 거냐. 아시아의 맹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서야 되지 않냐. 예. 그러려면 그 북과도 관계 정상화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이제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윤석열과 협력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지금 윤석열이 매달리는 사람은 젤렌스키 정도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막 긴장을 고조시켜가지고 11월 5일 전까지 어떻게든 뭔가 수를 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설사 당선되더라도 네. 그 직후에 또 윤석열이 사고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는 아무거나도 던져야 된다. 그래야 그렇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할 그렇죠. 테니까요. 예. 안 그러면 젤렌스키하고 같이 죽는다. 자, 그 이전에 빨리 끌어내려야 하겠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서둘러야 할 것이고 뜨거운 마음으로 응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김태형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